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편도함수의 활용 극각과 테일러급수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 문제 풀다가 좀 말았죠? 풀어보고 진도 나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제 1-3번입니다. 주어진 함수 fxy에 대해서 원점에서 fxx, fyy 빼기 fxy 제곱이 0임을 관찰하시오. 그리고 fxi가 원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하시오 그랬습니다. 0되는 케이스죠. 판정이 불가능한 케이스 어떻게 처리하는가 뭐 그런 것들 연습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쉬워요. 유제 1-1번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자, 1번 볼게요. fxy는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점에서 0이고 fx랑 fy 값을 계산해보면 이게 2xy 제곱 그 다음에 2x 제곱 y 이렇게 되니까 원점에서 0 되는 거 맞죠? 자, fxx는 2y 제곱, fxy는 4xy, fyy는 2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점에서 이제 0 되는 거 맞습니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원점에서 얘가 최대 극대인지 극소인지 뭐 이런 거 판정하고 싶은 건데 f00을 보시면 이게 0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하고 얘의 부호를 대소를 비교를 하는 거죠. x제곱 y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f0,0이라는 게 이제 극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최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0,0에서 극소이다 하면 됩니다. 자, fxy는 xy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도 뭐 해보면 fx, fy 보시면 얘는 y제곱, 얘는 2xy 이렇게 되고 fxx, fxy, fyy 보시면 0, 그 다음에 2y, 그 다음에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점에서는 이제 fxx, fyy 빼기 fxy 제곱이 0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얘 xy 제곱하고 0하고 이제 대소 비교를 하는 건데요. 원점 근처에서 얘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죠. 그 이유는 x가 양수인 점도 있고, 그러니까 원점 근처에서 여러분이 x, y를 보게 되면, 그죠? 이런 원판 위에 x, y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절로 나눴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x축, y축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x값이 양수지만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x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xy 제곱이 0 이상이 되지만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xy 제곱이 0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점은 음수겠죠. 이런 점에선 또 양수겠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것도 있고 음수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fxy라는 게 0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원을 잡든 간에 0,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어떻게 잡든 간에 0보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 거라서 다시 말하면 안장점이 되는 거죠. 새도 포인트가 됩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볼게요. fxy는 x 세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점 0 얘도 이제 해보시면 원점에서 0이 되는데요. 이것도 비슷하죠. 여러분이 뭐 원점 근처에서 0보다 항상 크지는 않죠. 또 항상 작지도 않고 이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사분면에서는 양수가 되겠죠. 1사분면에서는 양수가 될 텐데 3사분면에서도 양수가 될 텐데요. xy 부호가 이제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2사분면, 4사분면 뭐 이런 점에서는 xy 값이 음수니까 x세제곱, y세제곱이 또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원판을 어떻게 그리더라도 양수인 게 있고 음수인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유제 1-4번 볼게요. 세 직선 x는 0, y는 0, y는 9-x로 둘러싸인 영역 그려볼까요? 자, x는 0이라고 하면 y축, y는 0이라면 x축, 그 다음에 y는 9-x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하면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 fxy는 2 플러스 2x 플러스 4y 빼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는 지금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최대 최소는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이 영역은 내부하고 경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고 최대값 최소값이 그죠? 최대 최소가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고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경계에 있는 점에서는 우리가 그 도함수라는 게 딱히 의미가 없죠. fx, fy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면 임계점을 생각을 할 때는 fx, fy 값이 0이어야 되는데 그 임계점 정의 자체를 보시면 이게 내부점에 대해서 임계점을 정의를 하거든요. 내부점이 우리가 내부점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거나 또는 정의가 안 되면 fx, fy가 정의가 안 되면 임계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채소가 여기 있다거나 여기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채소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임계점을 통해서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하고 내부를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내부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익숙한 내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부를 먼저 해볼게요. 자, 내부에서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을 한다면 그럼 그 점은 당연히 그 임계점이 되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니까 임계점을 찾으셔야 돼요. fx, fy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2-2x 그다음 fy는 뭐냐면 4-2y죠. 그래서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게 임계점이잖아요. 그래서 1,2가 바로 임계점이 됩니다. 그럼 그 점에서 여러분이 최대 그 극대냐 극소냐 이런 걸 판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1,2에서 극대 1,2에서 이제 극대냐 극소냐를 판정을 하려면 fxx, fxy, fyy를 보셔야겠네요. 그죠? fxx는 마이너스 2고 fxy는 0이고요. fyy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fxx, fxyy 빼기 fxy 제곱을 하시면 즉 해시한 값은 4니까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에서 극점을 갖는 거 맞고 근데 fxx 값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에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부에서 분명히 그 극대점은 하나 찾았어요. 지금 1,2라는 극대점은 찾았어요. 그리고 극소점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극소점은 이 내부에는 없는 거죠. 이 내부에는 극소점은 없어요. 극대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경계가 나왔습니다. 또 경계에서도 생길 수도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경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계에서 할 때는 그냥 직접 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할 거예요. 나중에 라그랑주 승수법이란 걸 공부를 하면 이제 경계를 또 따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할 텐데 지금은 그냥 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거를 제가 1번 선분, 얘를 2번 선분, 얘를 3번 선분이라 해보죠. 그럼 1번 선분에서의 최소값을 찾고 2번 선분에서의 최소값, 최대값을 찾고 3번 선분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볼 거예요. 자, 1번 선분은 어떻게 매개화가 되나요? 여러분 이런 점들은 다 어떤 점들이에요? x가 0이고 y가 이제 뭐가 있는 그런 점들이죠. 0,t라는 점인데 t는 0부터 9까지 가능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0하고 t를 넣어주면 0,t를 넣어주시면 1번 선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0,t를 넣어주시면 2 플러스 4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 2차함수잖아요. 2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일변수 함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최소 구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t는 2에서 최대가 생기죠. t는 2에서 최대값 6. 그다음 최소값은 어디서 생길까요? 지금 t가 0부터 9까지 변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t가 9일 때 생길 거예요. 최소값 얼마가 생기죠? 9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4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선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은 겁니다. 됐죠? 자, 이제 2번 선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볼게요. 2번 선분이 있는 점들 어떻게 매겨야 되나요? t, 0이라 매겨야 되고 t 값은 0부터 9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선분 볼게요. 자, f t, 0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x에다 t를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2 플러스 2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갑니다.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면 t는 1일 때 최대값 3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t가 이제 9일 때 최소값이 생기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6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번 선분에선 최소값이 마이너스 61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2선분에서는 이쪽 점이 최소가 되는 거고 2선분에서는 이쪽 점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죠? 안 보이나요? 이쪽 선에서는 이쪽 점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선분만 하면 끝나겠네요. 3번 선분. 자, 3번 선분은 어떻게 매겨할 수 있을까요? 네, x를 t라고 하면 y는 9-t라고 표현할 수 있고 t는 0부터 9까지 변하겠죠. 그럼 3번 선분 해봅시다. 마지막 3번 선분은 f t, 9-t고요. 이제 이걸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 플러스 2t 플러스 4 곱하기 9-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 플러스 2t 플러스 36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81 플러스 18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좀 복잡하죠? 자,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있고요. 했죠? 그 다음에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18t 하면 16t인가요? 16t 그 다음에 38 빼기 81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43인가요?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고 32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9가 아니라 11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t가 4일 때 최대값이 생기죠. t가 4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t가 9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t가 9일 때 최소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가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최소가 된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일 작은 건 뭐죠? 이 선분에서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61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영역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61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61보다 작은 게 여기 있을 순 없죠. 만약에 더 작은 게 있었으면 여기에 최소값이 만약에 있었으면 이 내부 이 식에서 그 최소값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찾은 이 친구가 최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죠? 얘가 최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최소가 더 마이너스 61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6개인 닫힌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는 최대 최소값을 가집니다. 항상. 이거를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일변함수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연속함수. 그죠? 이것도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최대 최소를 가진다. 그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였잖아요. 다변함수에서도 마찬가지 논의가 성립을 하거든요. 닫힌 구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6개인 닫힌 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6개인 닫힌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요. 지금 이게 6개인 닫힌 집합이죠.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닫혀 있잖아요. 경계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6개인 닫힌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최소값이 경계에서 생길 수는 그러니까 경계에서 생기거나 내부에서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경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경계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1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6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최대값이 뭔지 찾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최대값은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경계에서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6이죠. 6이 제일 커요. 근데 내부에서도 최대값의 후보가 있거든요. 여러분 1, 2를 여기다 넣어주면 2 더하기 2 더하기 4 빼기 1 빼기 4니까 아닌가? 8 그지? 2 더하기 2 더하기 8 빼기 1 빼기 4니까 4, 4 없어져가지고 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제 내부가 더 큰 거죠. 내부에서 생기는 극대값이 이제 경계에서의 최대값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7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내부에서 찾았고 이 친구는 경계에서 찾았고 됐죠? 약간 헷갈리죠?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좀
사실 길거든요. 이거 풀이 과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부 따로 경계 따로 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의 후보를 택하고 최소값은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최대값은 그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택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유개인 닫힌 집합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또 나중에 나오면 또 따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많은 경우는 유개인 닫힌 집합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내부 따로 경계 따로 하셔서 최대값 최소값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x가 1 이상 3 이하, y는 마이너스 파이 이상 4분의 파이 이하고요. 이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 fxy가 4x-x 제곱 코사인 y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는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실선으로 그릴게요.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이 영역이죠. 네, 이 영역에서 fxy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역에서 이거 유개인 닫힌 집합 맞죠? 경계 포함하고 무한히 뻗어나가지도 않으니까 유개인 닫힌 집합 맞습니다. 이런 유개인 닫힌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 최대 최소값이 무엇일지 찾으려면 내부 따로 경계 따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내부를 먼저 해봅시다. 내부를 하려면 편도함수 이제 임계점을 찾고 그 임계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내부를 해봅시다. fx는 어떻게 되냐면 4-2x 코사인 y죠. 그리고 fy는 뭐냐면 4x x제곱의 마이너스 사인 y입니다. 이게 전부 0되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전부 0되면 좋겠습니다. 자, 얘가 0이란 얘기는 x가 2 거나 또는 y가 지금 y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친구들이 코사인 y가 0 되게 하는 건데 이 범위에 있는 가능한 y값은 뭐밖에 없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x가 2거나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x가 2라면 이 친구는 0이 안 되죠. 8 빼기 4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0이어야 되는데 sin y가 0 되게 하는 거는 0도 있고 마이너스 파이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마이너스 파이라는 건 경계에 있는 점이잖아요. 우리는 내부에서 지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는 고르시면 안 되고 네, 0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이 값이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0이어야 되니까 x는 0하고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 3개죠. 총 3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판정을 할 필요도 딱히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 거지 이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사실 판정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그냥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끝이란 말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끝이라 사실은 우리가 이해도 함수 판정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입해서 값만 체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볼까요? 값만 체크해 볼게요. f2,0 이걸 계산만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2,0을 넣어주시면 x에다 2 넣으면 8 빼기 4니까 4 곱하기 1에서 4죠. 그 다음에 자 x가 0,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넣어볼게요. x가 0,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0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x가 4,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뭐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만약 최대 최소가 있다면 4, 0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만약 최대가 있다면 4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거나 그지? 최소가 지금 있으니까 그 최소가 0이거나 아니면 경계에 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외부를 하셔야겠죠? 외부를 또 따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라는 게 아니라 경계를 또 따져보도록 할게요. 경계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경계는 지금 4개의 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고 한번 해보죠. 자, 1번 직선은 어떻게 매개화가 되나요? x는 가만히 있죠. x는 1로 가만히 있고 y가 변하는데 y가 t로 변하는데 그 t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대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x는 1, y는 t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f, t는 3 코사인 t가 되죠. 이거는 여러분 최대 최소가 지금 t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변하거든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럼 최대값 생기죠. t는 0에서 최대값 3.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죠? t가 마이너스 파이일 때 마이너스 3으로 생기죠. 이렇게 경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2번 선분을 봅시다. 2번 선분은 어떻게 매겨가 되나요? x는 변하죠. x가 변하고 y는 가만히 있죠. 마이너스 파이로 가만히 있습니다.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그죠? 1부터 3까지 변합니다. 자, 그래서 ft, 1은요. ft, 1은 넣어주시면 4t 빼기 t제곱에 얼마죠? 네, 코사인 t, 1이 아니라 t, 마이너스 파이죠. 그죠? t,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자, t는 2에서 최소값이 생기겠죠? t는 2에서 최소값 얼마 생기죠? 마이너스 4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t는 0에서 t는 뭐 지금 1부터 3까지니까 t는 뭐 1이든 3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여튼 최대값이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3이 생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t, f 3번 선분 볼게요. 3번 선분은 x가 가만히 있고 3으로 가만히 있고 y가 변하죠. 그래서 f 3, t가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면은 4, 3, 12에서 9 빼면 3이죠. 3 코사인 t거든요. 똑같죠? 최대값, 최소값 똑같이 생겨요. t가 그대로기 때문에 범위가. 이제 마지막 f 이제 t, 4분의 파이만 해주면 끝이겠죠. f t, 4분의 파이만 해주면 끝일 것 같은데요. 4t 빼기 t제곱에 이게 4번 선분입니다. 4번 선분 f t,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t는 2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t는 2에서 8 빼기 4는 4 곱하기 루트 2분의 1하면 2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t는 1 또는 3에 생기겠죠. 그래서 1을 넣어주시면 루트 2분의 3 이렇게 최소값이 생기겠죠. 맞죠?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잠시만요. 아, 맞죠? 네, 문제 없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예요? 네, 경계에서의 최대값은 3이죠. 3이 제일 크죠. 3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죠. 여기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죠. 그래서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경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4가 이제 경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런 숫자들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택하면 끝이라는 거죠. 이런 숫자들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택하면 끝이다. 지금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4잖아요. 네, 그래서 2,0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경계를 최대값을 하나 찾은 거고요. 또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4가 여기 제일 작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인데 아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하는 게 뭐였냐면 t가 뭐일 때였어요? 네. 2일 때였죠. t가 2일 때. 그러니까 2, 마이너스 파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y 플러스 2x 마이너스 ln x제곱 y인데 지금 함수가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 정의되어 있냐면 이런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이죠. xy가 양수인 1사분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fxy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y가 최소값이 그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최소값. 근데 이게 최소값을 갖는지 사실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개인 닫힌 집합이 아니죠. 닫혀있지도 않고 열린 집합이고 그 다음에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6개도 아니고 닫힌 집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임계점부터 한번 찾아보고 논의를 좀 전개를 해볼까요? 임계점을 찾아봅시다.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fx는 y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좀
좀 이거 귀찮으니까 좀 따로 쓸게요. 2lnx 플러스 lny 이렇게 따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쓰시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걸 2lnx 플러스 lny 이렇게 쓰고 미분을 해볼게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되고요. fy는 어떻게 되냐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x랑 y를 일단 찾으면 임계점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는 y분의 1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y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이 y니까 2y가 0이죠. 그러니까 y는 2죠. 그죠? 그리고 x는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2,2분의 1이라는 점에서 임계점이 생기는 거죠. 임계점.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fxx, fxy, fyy를 조사해보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fxx를 계산해보면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 제곱분의 2고요. 맞죠? fxy를 계산을 하면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fyy는 어떻게 되냐면 y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x가 2분의 1일 때 이 값은 얼마냐면 8이고요. y가 2일 때 이 값은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둘이 곱하면 2죠. 2에서 여러분 fx y제곱 1을 빼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됩니다. 극대극소가 되고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을 하려면 이 값의 부호를 관찰하면 된다 그랬는데 양수니까 극소 맞죠. 그러니까 2,2분의 1에서 로컬 미니멈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최소인지 모른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 최소가 만약 있다면 이거일 수밖에 없긴 한데 최소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 fxy는 xy 플러스 2x 마이너스 lnx 제곱 y에서 얘가 그러니까 뭐보다 크면 된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그쵸? 우리 f 2분의 1, 2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f 2분의 1, 2가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면은 2분의 1, 2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걸 텐데요. 2분의 1하고 2를 넣어주면 이게 2 빼기 2ln 이거든요. 그죠? xy는 1이고 x는 2x는 1이고 하니까 아닌가? 잠시만요.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플러스겠죠? 아니지. 다시 죄송해요. 다시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기다가 ln 4분의 1 곱하기 2를 하시면 2 플러스 l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fxy라는 게 2 플러스 ln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y를 고정시키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y를 고정시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어떤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lnx 마이너스 lny 이렇게 보고 이걸 x에 대한 함수처럼 생각을 할게요. y는 가만히 냅두고 y는 상수 취급하고 양수인 상수 취급하고 x에 대한 함수인 것처럼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x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그냥 x에 대한 함수로 한번 봐보세요. x에 대한 함수로 봐보면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y 플러스 2 빼기 x분의 2니까 이게 y는 상수 취급해서 보시면 지금 이게 양수죠. 따라서 x는 y 플러스 2분의 2를 전후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 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을 전후로 해서 부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y 플러스 2분의 2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죠? 최소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y 플러스 2분의 1을 넣으시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ln y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lny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맞죠? 이거는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2 마이너스 2 곱하 ln 이렇게 묶으시면 2 마이너스 ln y 플러스 2의 제곱분의 4y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또 어떻게 찾냐면 이거 분자분모를 4로 y로 나눠주면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를 y로 나눠줬으니까 y 플러스 y분의 4 더하기 4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네, 그 말은 이 전체적인 식으로 보면 이게 2 플러스 ln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등식을 보였기 때문에 2 플러스 ln 2가 최소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됐죠. 지금은 사실 크게 무리 없이 잘 됐는데요. 이게 이런 논의가 안 통할 수 있어요. 이런 논의가 이게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등호가 그냥 한 번에 쭉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라고 해서 한 번에 나왔는데 이게 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논의가 뭐 항상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잘 됐지만 이게 뭐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이 논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앞에 게 유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적재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두고 적재 적시에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유제 1-5번 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 합 270cm다. 직육면체 모양이 상자가 있는데 직육면체는 뭐에 의해 결정되죠? 그죠? 네. 밑변의 길이 xy하고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둘레의 길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은 2x 더하기 2y죠. 그거는 높이의 합이 27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가능한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뭐죠? 부피는 xyz인데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x랑 y랑 z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문자를 소거를 해야겠죠? z를 없애볼까요? 그럼 xy 곱하기 270 빼기 2x 빼기 y 이거의 최대값, 최대값을 찾아라 이게 목표가 됩니다. xy에 대해서 범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 이상이어야겠죠. 길이니까 x는 0 이상이어야 되고 y도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z도 0 이상이어야 되니까 270 빼기 2x 빼기 2y도 0 이상이어야겠죠. 그 말은 135, 135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삼각형 내부에 xy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xy가 막 돌아다닐 때 우리는 v의 최대값을 찾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대값은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경계에선 최대값이 근데 생길 수 있을까요? 좀만 생각해보면 바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경계가 각각 뭘 의미하냐면 여기를 x축, 여기 y축을 했을 때 얘는 x는 0을 의미하고 얘는 y는 0을 의미하고 얘는 z는 0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x는 0, y는 0, z는 0 이렇게 셋 중에 하나라도 성립을 하면 부피가 0이 되죠. 그러니까 경계에서는 부피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최대가 안 되겠죠. 지금 최대 부피가 양수인 게 분명히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아무거나 1, 1 이런 거 넣어봐도 부피가 양수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점에서는 절대로 최대값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내부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최대값은 임계점이 될 테니까 우리가 임계점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임계점 찾으려면 부피를 편미분을 하셔야겠죠. vx를 구해볼까요? vx는 y 곱하기 270 빼기 2x 빼기 2y 플러스 xy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v는 뭐죠? 네, x 곱하기 270 빼기 2x 빼기 2y 그 다음에 플러스 xy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앞에 거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27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2y제곱 이게 0이란 얘기죠. y가 0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는 270 빼기 4x 빼기 2y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y가 0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니까. 우린 내부에서 최대값이 어디서 내부점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0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 네,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 x는 0인 걸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나눠주면 27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가 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 xy를 찾을 수 있는 거죠. xy를 찾아봅시다. xy를 찾아볼 텐데 얘를 2로 나눠주죠. 그럼 13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가 0이니까요. 네, 빼버리시면
135 마이너스 3y가 0인 거죠. 그러면은 y는 3, 42, 3, 5, 15, 45겠죠. x는 얼마죠 그러면? x는 여기다 45를 넣어주면 또 x도 45가 나오네요. 그래서 x는 45, y는 45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45, 45가 이제 임계점 하나 찾은 건데 이게 사실 최대값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최대값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부에서. 근데 혹시 확신이 안 들까봐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써볼 수는 있어요. 자, vxx 사실 안 해봐도 알긴 하는데 안 해봐도 알죠. 안 해봐도 아까 그냥 해보셔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안 해봐도 45, 45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유개인 닫힌 영역에서 존재하는데 지금 경계에서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부에서 생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45, 45만이 유일한 가능성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45, 45라는 게 우리 x가 45, y가 45일 때 최대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45, 45를 넣으시면 되죠. 45 곱하기 45 곱하기 여기다 45를 넣으면 90인가요? 맞죠? 90이니까 180 빼면 90이지.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45 곱하기 45 곱하기 90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활용을 쭉 한번 봤고요. 조금 더 활용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최대 최소 문제를 계속 풀고 싶어요. 근데 경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경계에서를 이제 각각 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같이 이제 매개화가 쉬울 수도 있지만 매개화가 안 쉬울 수도 있어요. 매개화가 안 쉬운 경우 매개화를 지금까지 해가지고 일변수 함수로 바꿨잖아요. 지금까지 한 방식은 그랬죠. 근데 이제 매개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곡선이 되게 경계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이 바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이게 되겠습니다. 13장 8절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한번 그 예제 2의 1번을 통해서 한번 제가 그 어떤 아이디어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이 있어요. 0, 0, 0. 지금 이 평면 위에는 없죠. 0, 0, 0이라는 원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0, 0, 0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는 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점 아무거나 a, b, c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값을 찾고 싶죠. 거리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평면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는 건 평면이 있는 점 a, b, c에 대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 다시 말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언제 여러분 최소라고 주장을 하나요? 그죠?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수선의 발이 될 때. 수선의 발이 될 때 우리가 최소가 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0, 0,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원. 0, 0,0을 중심으로 하는 구를 한번 그려보세요. 구를 이렇게 그려요. 구를 그리다가 이게 평면하고 처음엔 구가 안 만나죠. 평면하고 처음에 구가 안 만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한번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구가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 점에서 이 평면과 이제 접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접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a, b, c라고 하는 이 벡터가 이 평면과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b, c를 찾으려면 a, b, c라고 하는 이 벡터랑 그 다음에 이 평면이 수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a, b, c라고 하는 벡터랑 이 평면이 수직이어야 된다. 근데 이 수직이란 말은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인 2, 1, 마이너스 1하고 평행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풀 수 있냐면 결국 이걸 만족하는 A, B, C가 이제 이 구명과 그러니까 구명과 평면이 접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A, B, C를 2K, K, K라 놓고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4K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에서 6K는 5니까 K는 6분의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A, B, C는 3분의 5,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이 아이디어가 별거 아니, 그러니까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최소가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이거고, 만약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대입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이제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어요. 확장을 해서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우리가 푼 거냐면, 어떤 제약 조건 gxyz는 0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fxyz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잘 보면 이 친구가 뭐냐면 gxyz라는 이 식이죠. 이 평면의 법선 벡터였거든요. 2, 1-1이라는 게 이 평면의 법선 벡터였거든요. 그러니까 g라는 것에 그레디언트 벡터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지금 fx, y, z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봤을 때 이게 f의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확장한 게 바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가 됩니다. 스테이트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중요한 관찰을 해볼게요. Theorem 10입니다. The orthogonal gradient theorem. 자, let fxyz be a differentiable function on an open region R. 그리고 let c는 곡선입니다. rt는 xt, yt, zt 이렇게 주어져 있는 스무스 커브라고 해볼게요. R 안에 있고요. 그러면 if f has a local extremum, 극대값이나 극소값, 극값이 있어서요. relative to its values on C. C에서 극대값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C라는 곡선으로 한정 지었을 때 F가 만약 극값이 존재한다면, 그게 이제 P0라는 점에서 극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gradient F는 orthogonal to C at P0가 됩니다. 증명은 되게 쉬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F라는 게 로컬 익스트리멈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C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C로 범위를 한정지었을 때 F가 로컬 익스트리멈을 갖는다는 얘기는 F라는 원래 XYZ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XT, YT, ZT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FXT, YT, ZT를 이게 T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G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만약 P0라는 게 R에다가 0 넣었을 때 값이라고 그냥 치면, 그러면은 뭐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G 프라임 A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P0에서 F가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그죠? P0에서 G라는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는 거니까 G 프라임 A는 0이어야죠. 일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서 A에서 최대나 최소가 되면은, 혹은 극대나 극소가 되면은 미분 계수가 0이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G 프라임 A가 0이어야죠.
근데 G'A가 뭔가요? G'A 우리 이게 FRT잖아요. 그럼 우리 합성함수 이분법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F RT 내적 R 프라임 T 이게 T는 A에서 0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그레디언트 F에 지금 RA가 P0니까 그죠? P0니까 그레디언트 F의 P0가 R 프라임 A 하고 수직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 벡터랑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P0에서 이 친구는 이제 곡선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증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법칙 체인룰을 쓴 거죠. 연쇄법칙 체인룰을 써서 이렇게 금방 확인을 한 거고요. 이 사실이 우리가 이제 아까 예고했던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메서드를 증명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자, theorem 볼게요. The method of Lagrange multipliers. So let fxy, z and gxyz be differentiable functions라고 할게요. Suppose that fxyz가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로컬 extremum at p. 근데 지금 제약 조건을 줄 거예요. When f is subject to the constraint. 제약 조건이 뭐가 있냐면 gxyz는 0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때 f가 p라는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p라는 점은 당연히 gxyz는 0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점에서 gradient of gp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there exists 람다, 실수 람다가 있어서 such that gradient fp는 람다 gradient gp가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고했던 이 상황이죠. gradient f가 gradient g랑 평행하도록 하는 k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이제 람다가 존재한다. 이렇게 쓴 거죠. 그게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익스트리멈이면 극값을 가지면 그 극값이라는 점에서는 항상 이런 평행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사이에. 증명은 어렵진 않거든요. 증명 바로 해볼게요. 자, 우리 gxyz는 0이라는 그 곡면 위에 p라는 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곡선이 있겠죠.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p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는 p를 지나는 엄청나게 많은 곡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곡선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Consider any smooth curve RT on gxyz는 0. 근데 such that p를 지나야 되니까 뭐 아래에 있는 p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제로는 p라고 그냥 쓸게요. a라 쓰셔도 상관없고 여튼 p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p를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우리 theorem 12에 의해서 앞에 우리가 한 theorem 12번에 의해서 지금 RT에서 어때요? 지금 P가 GXYZ는 0으로 한정지었을 때 F가 지금 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RT에서도 F가 뭐 최대라는 얘기죠. 또는 최소. 그러니까 극대 또는 극소라는 얘기죠. 극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F가 GXYZ는 0으로 제한시켰을 때도 P에서 극값을 가졌으니까 더 제한을 시켜도 당연히 P에서 극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F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직입니다. 뭐랑 수직이냐면 RT의 수직이겠죠. 곡선 RT의 수직이 됩니다. R'0랑 이제 수직이 될 거예요. 근데 R'0는 어떤 벡터나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GXYZ는 0에 접하는 어떤 벡터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예, 나중에 미분기하 시간 해보시고 이제 R'0라는 게 이제 모든 벡터를 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R'0가 저평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곡선을 잘 잡으면 여러분이 저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접벡터 어떤 접벡터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R'0가 어떤 접벡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 FP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 이 평면에서 그 GXYZ는 0이 이렇게 공면이 있는데 그 공면에 접하는 저평면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저평면에서 막 이런 벡터들의 다 수직인 벡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저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P가 그레디언트 GP랑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레디언트 GP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FP의 이제 상수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납니다. 괜찮죠? 네, 괜찮고 여기는 이 람다를 우리가 이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그랑주 승수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떤 게 한계일까요? 이것도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극값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해서 극값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 해서 또 극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걸 또 확인을 하려면 또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쓸 거라 그냥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최대 최소 점에서 최대 최소점은 자연스럽게 극대극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 중에 제일 F값이 크게 하는 그런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극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라그랑주 승수법에서 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그렇게까지 뭐 민망 막 뭐 또 다른 판정법이 필요한가 뭐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연습 문제 그러면 하나만 더 풀고 예제 2번까지 다 마무리하고 끝내보도록 하죠.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8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 위에서 함수 fxy는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 조건이 뭘로 주어져 있는 거냐면 gxy는 8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1 혹은 그냥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튼 이거는 1로 지금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지금 8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게 타원인데 이 타원은요 경계가 이제 이거니까 경계가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지도 않으니까 6개이란 말이야. 6개인 닫힌 집합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게 되고요. 최대 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극대 극소도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라그랑주 승수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라그랑주 승수법이 뭐죠? 그레디언트 F랑 만약 극대 극소라면 그레디언트 F랑 그 점에서 그레디언트 F랑 그레디언트 G가 상수배 관계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걸 만족하는 이제 점을 찾을 거예요. 람다도 모르고 점도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레디언트 F는 어떻게 되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 이렇게 되고요. 람다 쓰시고 그레디언트 G는 뭘까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4분의 X,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 X는 람다 4분의 X, Y가 성립하도록 하는 람다 XY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쓰면 Y는 람다 곱하기 4분의 X, X는 람다 곱하기 Y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곱해볼까요? 그럼 XY는 람다 제곱의 4분의 XY잖아요. 넥사는 0일 수 없죠. 왜냐하면 G를 보시면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G가 제약 조건이니까 이게 constraint니까 이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이거나 Y가 0일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안 되진 않네요. 따로 해봅시다. 자, X가 0일 수도 있고 Y가 0일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람다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둘 다 아니면 람다는 풀마 2가 나오죠. x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y가 0이어야 되거든요. 이 식에서. 근데 y가 0일 수 없죠. 8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y가 0이면 x가 0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가능한 건 이제 이런 경우고요. 람다가 풀마 2라 그랬는데 람다가 2면은 y는 2분의 x 그리고 x는 2y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식 하나만 나오죠. x는 2y라는 식 하나만 나오는데 이제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8분의 x제곱 8분의 4y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에서 y는 풀마 1입니다. 그럼 x는 부호 맞춰서 풀마 2가 되겠죠. 좋아요. 람다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2y가 되는데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y제곱은 1이거든요. 근데 이제 y는 그러니까 풀마 1이 되는데 x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마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 xy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그럼 xy를 구해볼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y는 2밖에 없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y는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영역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3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평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라는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거의 교선을 C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C 위의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이 P에서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매개화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매개할 수 있잖아. 코사인 t, 사인 t 그러면 z는 1 코사인 t 빼기 사인 t가 되니까 매개화 하셔가지고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푸셔도 돼요. 그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지금 아까랑 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건데 근데 지금 x랑 y랑 z에 대한 식이 두 개나 있어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하나 있었죠. 지금은 두 개나 있죠. 두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다른 라그랑주 승수법, 좀 더 확장된 이제 개념을 배울 거예요. 라그랑주 multiplier with two constraints. 네, 이거를 한번 봅시다. fxyz랑 g1xyz, g2xyz가 differentiable function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제약 조건으로 이렇게 g1은 0, g2는 0 이렇게 두 개나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fxy가 로컬 익스트리멈을 갖는다면 어디에서 제약 조건을 줬을 때 P에서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면 G1은 0하고 G2는 0이라 쓸게요. G1, G2는 0. 그러면은 만약 그레디언트 G1P랑 그레디언트 G2P가 평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there exists 람다랑 뮤라는 두 개의 실수가 있어서 such that 그레디언트 FP가 람다 그레디언트 G1P 더하기 뮤 그레디언트 G2P가 됩니다.
유식한 말로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차 결합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linear combination을 아직 안 배웠죠. 선형대수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유식한 말로는 그렇게 불러요. 네,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뭐 그렇게까지 증명은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랑 되게 똑같아요. 이 제약 조건을 동시에 성립하는 스무스 커브를 아무거나 가져와 봅시다. Consider a smooth curve RT on G1 XYZ는 G2 XYZ는요.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RT를 잡을 수 있냐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그냥 된다 칠게요. 네, 이런 게 가능하다 치고 그 이제 1차 결합이 그러니까 두 개가 평행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사실은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된다 치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스무스 커브를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FP라는 거랑 그레디언트 G1P라는 거랑 그레디언트 G2P라고 하는 게 전부 orthogonal to R'0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FP가 R'0랑 이제 orthogonal 하다는 것은 앞에 theorem 12에서 한 거고요. theorem 12에서 이거 여기서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거. 그러니까 theorem 12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G1P랑 R'0랑 수직이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G1P가 G1은 0하고 수직인 벡터니까 그레디언트 G1은 0 위에 있는 임의의 곡선하고 수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R'0하고 수직이어야 되고 G2P도 마찬가지로 R'0하고 수직이어야죠. 그 말은 그레디언트 FP, 그레디언트 G1P, 그레디언트 G2P가 한 평면에 있다 이 뜻이고요. 한 평면에 있다는 것은 그레디언트 G1P, 그레디언트 G2P에 람다배, 뮤배 이렇게 더한 관계에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벡터가 U 벡터, V 벡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에다가 뭐 상수배하고 이제 뭐 더한 것들 뭐 그런 친구들만 이제 U랑 V가 이루는 평면 위에 있는 벡터가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레디언트 FP가 그레디언트 G1P, 그레디언트 G2P랑 이제 같은 평면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죠? 이런 거 다 기하 시간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자, 여튼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하고 싶은 건 문제 3번을 풀려고 해요. UJ2의 3번, UJ2의 3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G1이 되는 거고요. G1 XYZ. 이게 G2 XYZ가 되는 거죠.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은 0으로 봐도 되고 그냥 없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fxyz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복붙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레디언트 G1 일단은 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그레디언트 G1P 플러스 람다 그레디언트 G1P 플러스 뮤 그레디언트 G2P는 그레디언트 FP를 만족하는 P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6개인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만족하는 P들을 다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뭐냐면 EX, EY, EZ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G1P 여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1,1,1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EX, EY,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람다랑 뮤랑 X랑 Y랑 Z랑 찾아주면 끝이에요. 자, 지금 EX는 람다 플러스 2뮤X고요. EY는 람다 플러스 2뮤Y고요. EZ는 람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람다가 EZ를 했으니까 넣어보면 EX 빼기 EZ가 2뮤X잖아요. 그러면은 뮤X는 X 빼기 Z인 거죠. 비슷하게 뮤Y는 Y 빼기 Z인 거죠.
자, 그럼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지금 제약 조건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다 라는 제약 조건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는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약 조건을 이제 또 다 활용해서 지금 식이 몇 개예요? 식이 이렇게 5개죠? 5개니까 다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해보죠. 자, 해봅시다. 지금 x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시면 1 마이너스 미분의 z죠. x라고 하는 게. 그리고 y라고 하는 것도 1 마이너스 미분의 z거든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미분의 2z 더하기 z가 1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1 마이너스 뮤를 곱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일단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여기다가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래서 1 마이너스 뮤의 제곱분의 2z 제곱이 1이다. 뭐 이 식도 하나 나오네요. 그죠? 좀 상당히 귀찮네요. 풀기가. 상당히 귀찮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2z 제곱이 1 마이너스 뮤의 제곱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게 풀마 루트 2z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2z 뮤 1 마이너스 뮤가 루트 2z일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뮤가 마이너스 루트 2z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해봅시다. 자, 1 마이너스 뮤가 루트 2z라면 여기다 넣었을 때 2z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z의 제곱 맞죠? 그게 루트 2z란 얘기고 그럼 z가 0이거나 또는 2 플러스 루트 2z는 루트 2에서 z는 루트 2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예, 루트 2 빼기 2에서 양변 루트 2로 나눠주면 맞죠?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z가 0일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z가 0이면 x도 0이고 y도 0인 거잖아요. x가 0, y가 0이면은 이 식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z가 0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로 뮤가 마이너스 루트 2z인 경우도 이제 z 1 마이너스 뮤를 마이너스 루트 2z를 넣어주시면 2z 마이너스 루트 2z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2z인데 z는 0이 아니겠죠.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2 빼기 루트 2z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z는 또 뭐가 나오냐?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네요. 그죠? z는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요. 자, 이제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어요. 우리는 x랑 y를 찾아주면 되는데 z가 1 플러스 z가 얼마인지 아는 거니까 x랑 y도 아는 거죠. 그죠? x 플러스 y가 1 빼기 z니까 루트 2. 여기서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니까 또 풀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더해서 루트 2면서 제곱해서 1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루트 2분의 1 있겠죠. y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더 없죠? 더 있나요? 더 있을 수도. 해봐야겠네. 자, x제곱 플러스 루트 2 빼기 x제곱은 1 여기서 2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2분의 루트 2 풀마 루트 2 마이너스 2. 더 없네요. 이게 끝이구나. 이게 끝이네요. 이렇게 이거밖에 없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루트 분의 1, y는 마이너스 루트 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능한 후보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니까 이제 이걸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를 해서 누구의 f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큰지 관찰하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보면 되는 얘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 생겨요? 네, 이 점에서 최대값이 생기는 거고 최소값은 이 점에서 최소값이 생기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p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1 플러스 루트 2고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루트 2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에서 개념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할 얘기는 다 끝났어요. 라그랑주 승수법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요.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건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최대값이 존재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로컬 익스트리멈이 있어야지 가능한 논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논의는 로컬 익스트리멈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로컬 익스트리멈은 이 식을 만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 해서 로컬 익스트리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예시를 그냥 하나만 적어드리면 fxy는 x 플러스 y 그리고 xy는 16이라는 제약 조건이 주어졌을 때 x 플러스 y를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1,1이고 이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y, x죠. 그래서 평행하도록 하는 yx가 있어요. 네, 어떻게 찾죠? 1은 람다 yx에서 1은 람다 y, 1은 람다 x 양변 곱하시면 1은 람다 제곱 xy인데 xy가 16이니까 람다는 4분의 1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있죠. 람다가 4분의 1이면 y는 4고 x도 4고 람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xy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거죠.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중에 큰 게 극대, 작은 게 최소, 그러니까 큰 게 최대, 큰 게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에요. 그 이유는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x분의 16이니까 최대값이 없죠. 최대값이 없어요. 심지어 사실상 극대극소도 없습니다. 극대극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대극소는 그쵸. 극대극소는 없다고 봐야겠죠. 좀 이게 다른가? 최대 최소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게 맞겠네요. 최대 최소가 없죠. 최대 최소가 없고 극대극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최대 최소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x 플러스 x분의 16은 여러분 x가 엄청 커지면은 크기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4를 넣었을 때 얘가 8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대값이 8이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x 플러스 y는 이제 무진장 큰 수가 가능하니까 x 플러스 x분의 16에서 그죠? 그러니까 큰 게 무조건 최대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얘가 극대도 아니죠. 심지어 사실은 8이 극소값이 됩니다. 근방에서. 근데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존재성 자체를 좀 미리 파악을 하셔야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좀 강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교재에서 약간 대충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좀 대충 하지 말라라는 입장에서 좀 자세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 관련된 연습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요. 그리고 테일러 급수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변수 함수의 테일러 급수인데 엄청 자세하게 하진 않고요. 딱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 연습 문제도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별로 논의를 우리 교재에서 그냥 소개만 되어 있고 엄청나게 깊게 논의하진 않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냥 한번 맛보기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